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53회 TAT 2급 최신기출문제 풀이 실무수행평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년전자는 가정용 전기밥솥 제조하는 법인기업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가 되겠습니다. 1번 거래자료 입력 12점 중에서 3만원 초과 거래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영수증 도장을 보니까 1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사 건물에 대한 교통 유발 부담금을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 거래가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시면 되겠다. 먼저는 일반 전표 쪽에 오셔가지고 잘못 들어갔죠? 다시 한번 일반 전표 쪽으로 오셔가지고 1월달 31일자가 되겠습니다. 차변 쪽에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인가요? 35만 2,100원 되겠습니다. 대변 쪽에는 현금 납부했다. 출금으로 끊어주셔도 됐었을 뻔했군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쭉 보시면요. 영수증 수치명세서가 있지요. 이 자리 쪽에 오셔서 1번 거래일자는 2022년도 1월달 31일자. 상호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춘천시장으로 되어 있긴 해요. 춘천시장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고 춘천시장 성명이나 주어진 자료가 있으면 넣지만은 없을 때는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자, 상단 이쪽에 있는 주소는 우리 회사 주소인 것이니까 나머지 사항들 없으므로 여기다가 35만 2,100원 넣으시고요. 구분 부분에서 이거는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19번 찍어주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렇게 하고 817번 세금과 공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1번 눌렀을 때 상단에 불러오기 찍어주시면요. 이렇게 명세서 제출해서 제외되는 건으로 해서 밑에 19번에 집계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잘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약수거음 발행거래가 나왔어요. 2월 10일자 매입처 유니전자의 외상 매입금을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을 하였다. 제일 먼저 해주실 거가 어음 등록부터 요구를 했군요. 그런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그렇다면은 우리는 일반 전표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내용은 반드시 저장해 주셔야 되겠고 일반 전표 상단에 어음 등록을 먼저 하시게요. 날짜는 2022년도 2월달 10일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어음 번호를 보시면 20자리 있다 보니까요. 전자로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물음표 눌러서 국민은행 이때 시작 번호를 앞에다 004를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다 004 국민은행 되겠고 2022-0210 해서 2월 10일자 고유번호 123456789 매수는 일단 한매 해서 숫자 1 쓰시고요. 등록 눌러주신 다음에 더 이상 등록할 업이 없으므로 아니요 찍어주셔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 그렇다면은 어음 등록은 마쳤고요. 오늘 2월달 10일자에 자, 외상매입금은 대변에 있던 부채입니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 251번 넣어주시겠고 유니전자 금액은 얼마냐? 800만큼 넣었어요. 대변 쪽에다가 전자어음은 252번 되겠어요. 지급 어음 처리해 주시면서 여기도 유니전자 800 썼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오셔서 자금 관리하셔야 되니까요. F3번 눌러주시면서 어음 발행했다. 번호는 이미 등록하고 왔어요. 두 번 톡톡 찍어주셔서 끝번호 789 오케이 확인해 주시겠고 이렇게 만기가요. 만기가 8월 1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2022년도 8월달 10일자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저기를 잘 보시면 되겠죠. 쭉 내리셔가지고 3번 대손 발생과 설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전자세금 계산서가 보이고 있습니다. 400만원짜리 트럭 400에 세액 40만원인데 이 자료는 상품 배달용으로 사용 중인 트럭을 교체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각시 분계가 잘 적절하게 돼 있대요. 그래 놓고서 2월달 20일자 매각시 분계가 잘 돼 있대요.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반 전표가 아니다. 메인 매출 전표다. 세금이 있으므로 2월 20일자 오셔서 이렇게 트럭 매각한 것에 대해서 분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차변 쪽에 미수금으로 해가지고 아직 못 받은 돈 4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3월 2일자 하나트럭의 파산 확정으로 미수금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미수금을 대변 쪽으로 빼야 되는 거군요. 미수금 금액은 440만큼을 빼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차변 쪽에는 충당금이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합계전액산표를 열어가지고 날짜는 3월 2일자 시점에서 2일자 시점에서 요 미수금하고 관련된 밑에 하단 쪽에 충당금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했어요. 고로 여기다가 대손상각비라고 하면 틀린다. 기타 의자 붙여주셔야죠. 대손상각비. 그래서 영업외 비용 쪽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코드를 쓰셔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입니다. 3월달 2일자 대변 쪽으로 120번 미수금 보냈고요. 거래처는 하나트럭 금액은 440만큼 넣었습니다. 차변 쪽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934번 넣으시고요. 4400 더하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오케이. 여기를 대손상각비로 많이들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하면 틀렸다고 합니다.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4번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료 1번은 지역 대리점 출장을 마친 영업부 천명덕 사원의 출장비 지출 내역서이고요. 회사는 출장비의 경우 사후 정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지급금을 미리 주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계좌이체일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월 20일자에 출장 갔다 돌아왔나 봅니다. 4월 20일자 그랬을 때 이렇게 14만원, 12만원, 6만원 써가지고 32만원을 썼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4월달 20일자 오셔가지고 우리는 차변 쪽에다가 812번 여비교통비로다가 전액 32만원 써주시면서 대변 쪽에다가는 103번 보통예금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처리가 되면 되겠지요. 오케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부가가치세 나왔습니다. 1번 문제는 항상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기합수표로 받았대요. 나머지는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그렇다면은 매일 매출 전표 오셔가지고 5월달 2일자가 되겠습니다. 자, 유형은 11번이죠. 팔고 세금계산서는 11번이 되겠죠. 분명히 달라요. 상단에 복수거리 누르셔가지고 전기 압력밥솥 수량 100개 단가가 40만원 그 다음에 미니밥솥 자 해서 100개 오 수량 잘못 썼군요. 위쪽을 수량을 10개를 써야 되는데 100개를 썼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거래처 전자입니까? 이거는 발급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처럼 1번 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요 발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나오시고요. 분계는 복잡해요. 3번으로 넣어주시면서 자, 이때 부가가치세 부분 있죠. 그거는 자기업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어요. 130만원 현금 써주시면서 나머지는 103번 보통예금 금액 1300이 되겠죠. 다시 한번 오셔가지고 보통예금일 때는 거래처 수정하셔야 돼서 하나 놓치지 말고요. 하나은행으로 빵 하고 때려주시는 센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끝났고요. 발급 전송을 하기 위해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급 전송 있죠. 네 번째 있습니다. 발급 전송. 자, 눌러주신 다음에 날짜가 5월 12일이군요. 5월 12일 처음부터 끝까지 체크하시면은
조건에 맞는 곳이 없다고 나왔어요. 뭘 잘못했을까요? 5월 12일, 5월 12일 메인 매출 전표. 아하, 여기 날짜를 잘못 썼군요. 그럴 때는 날짜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되니까요. 날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달 먼저 전부 찍고요. 방금 2일자로 돼 있었으니까요. 날짜를 12로 고쳐버리시게요. 날짜 고쳐졌죠? 그러면은 다시 가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체크 한번 하시면서 아래쪽은 생략하셔도 되죠. 이런 것들은 무시할 것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 생략하시고 상단 위쪽에 전자발행 누르셔서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겠고 오케이 발행 눌렀습니다. 다음 날까지 전송하셔야 됩니다. 국세청 전송을 위해서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들어왔고요. 그 상태에서 매출 조회 찍어주셔서 상단에 발행 눌러주시면은 전송 성공이 떴습니다. 자, 와서 확인 한번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전송 성공 떴고요. 메인 매출에서도 12일자 와서 확인해 보시면은 전자 발행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수정 나왔습니다. 6월 1일 날짜. 자, 6월달 1일 날짜 보셔가지고 체크 한번 하시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기남전자의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본건에 대해서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 적용해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것도 해볼까요? 자, 날짜는 찾아왔고 상단에 수정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요거 같은 경우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5번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5번. 신용장 개설 일자는 7월 15일입니다. 2022년도 7월달 15일자. 신고는 2022년도 6월달에 신고를 했겠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겠고 확인되었어요. 영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국 신용장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0%입니다. 전기밥솥 자 100개에 20만원 넣어주시면 부가세 없어요. 0이 되겠고 확인 눌러주시면서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발급 전송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라 자, 오셔가지고 체크하셔서 상단에 수정세금 계산서 이건 금방 했죠. 자, 했고 그 다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셔야 돼가지고 날짜 6월달 1일 6월달 1일 빵빵빵 눌러서 체크 하시고요. 상단에 전자발행 그런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오셔서 전송까지 해야 끝나니까 미전송으로 되어 있는 애들 발행 또 발행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 전송 성공 메인 매출에 오셔서 조회 하셔서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부속 서류가 나왔습니다. 부속 서류. 자료는 3건의 자료가 보이고 있습니다. 1번 매출 전표, 2번 신용카드 매출 전표. 쭉 내려볼까요? 쭉쭉 내려보시면 현금 영수증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자료는 55,000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슨 내용일까요? 구로 주유소가 나온 거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 개별 서비스의 과세 대상 주유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건일 때는 불공이 되겠죠. 이거는 일반 전표로 가서 넣으셔야 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일반 전표로 오셔서 처음에 이 판단을 잘 하셔서 7월 2일자 보시고 차변에 822번 차량 유지비죠. 유지비 합쳐서 55,000원 넣어주시겠고 카드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구로주유소 자 여기서는 미지급금이 카드 회사니까 BC카드 오늘 조금 실수가 많네요. BC카드 넣어주시고 55,000 잘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까요? 날짜를 보시면은 언제로 되어 있나요? 8월달 4일자로 되어 있다. 8월달 4일자로 되어 있고 12만원짜리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공장, 종업원 작업복으로 되어 있어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8월달 4일자 0804 자, 유형은 카드니까 57번 되겠죠. 품명, 종업원 작업복인데 신용카드사가 롯데카드입니다. 롯데카드 해주시고
공급가 부분에서 여기서 13만 2천 원을 입력을 하시면은 나눠지겠고요. 자, 거래처는 쭉 내려서 보시면은 공장용 작업복에 대해서 정윤종 백두상사 전자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카드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517번 511번이 되겠네요. 종업원 공장이니까요. 공장 종업원 작업복은 511번 복리후생비로 가주시겠고, 현금 영수증도 날짜 9월 6일자가 되겠다. 9월달 6일자 오셨어요. 유형은 현금 영수증이니까 이 내용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관리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했다. 그렇게 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계정 과목 자체가 소모품으로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자, 구입한 건이니까 61번 현과가 되겠습니다. 품명 소모품 공급가 부분에는 11만원 10만원에 만원 들어갔고, 거래처 베스트 문구 지나오시면서 현금은 1번 찍었습니다. 자, 소모니까 172번인가요? 172번 소모품으로 정리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입력하신 건에 대해서 신고서, 자,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부속서류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쭉 보시면 수령금액 합계표 들어와서 기간이 이게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넣어주시면서 두 건이 잘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셔갖고 신고서 쪽에 오셔서 또 7월 1일부터 9월달 30까지 넣어주시겠고, 신고서에 각각 알아서 반영이 잘 돼 있어야 되겠죠. 자, 카드이니까요. 그 밖에 공제매입세 부분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겠습니다. 22만원에 22,000원 들어갔네요. 자, 오케이. 잘 했는지 확인 한번 합시다. 그렇습니다. 첫 번 문제는 일반 전표에다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57번 카과, 자, 511번으로 넣어야 되겠고, 61번 현과로 해서 소모품 계정 과목을 잘 넣어주시면서 두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그 밖에 공제매입 부분에 22만원과 22,000원 들어왔으면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출실적 명세서가 나왔어요. 수출신고 필증을 보시면은 5번 있죠. 5번하고 48번 항목 이 부분들 지금은 여기 조금 바뀌었네. 예전엔 48번이었는데 이제는 49번 결제금액 요거 5만 불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10월 10일자, 15일자, 23일자 기준 환율 내역이 나와 있는데, 자료 1번은 미국의 KK 상사의 제품 5만 달러를 외상으로 직수출하고 신고한 신고 필증이고요. 2번은 기준 환율 내역인데 계약 체결을 10월 10일 날, 그리고 수출 신고일이 10월 15일 날, 선적은 23일 날. 그랬으면은 선적일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겠어요. 선적일 기준으로 넣으시면 되겠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계약금 받은 거 있으면은 그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일단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매입 매출 전표 오셨어요. 항상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니까 10월 23일자로, 유형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수출 품명은 제품이 되겠고, 자, 공급가액 부분에는 현재 지나오셔서요. 공급가액. 자, 이 부분은 5만 달러 곱하기 1152 지금 보시면 달러는 5만 달러였고, 거기다가 곱하기 1152.5입니다. 자, 10월 23일 거 환율이요. 그렇게 해서 곱해 보시면은 얼마가 나왔나? 그래서 5,762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다. 공급가액 부분에다가 57625 더하기 부가세는 0%이기 때문에 없고요. 거래처 KKK 됐고, 지나오시고요. 분계 유형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그랬으니까 2번 찍어주시면 되겠지요. 그런 다음입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끝났으니까요. 나오셔가지고 수출 실적
명세서 쭉 오셔서 가운데 부분에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자, 날짜입니다. 이게 확정 신고 기간이어서요. 10월부터 12월 찍어주시고 수출 신고 번호는 상단에 요 5번 번호 071 1009 0055857 4번 됐고요. 선적은 23일이라고 자, 10월달 2000 선적일 두 번 톡톡 찍어서 2022년도 10월달 23일자 통화 코드는 미국입니다. 달러니까요. 미국 넣어주시겠고 환율은 1152.5 외환은 5만 달러 해서 원화 금액이 5,762만 5천원 이라고 나왔습니다. 잘 됐고요. 나오셔서 확정신고서에 오셔가지고 확정신고서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셔서 방금 이 수출 부분이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 있는지 영세 기타 부분에 반영되어 있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부속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잘 됐죠? 676252 자, 그 다음입니다. 결산입니다. 결산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회사는 미지급 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지금 2022년도 7월 1일자로 발생일자가 발생했고 만기 날짜가 23년도 6월 30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 4천만 원에 대해서 연간 3%로 계산하셔가지고요. 자, 4천만 원 곱하기 3%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나왔다? 4312 해가지고 12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해당되는 게 7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12분의 6 되겠군요. 해서 결국 60만 원 나옵니다. 금액이 60만 원. 그래서 이번 연도에 해당하는 금액, 이자, 비용에 대해서 12월 31일자에 차변에 931번 이자 비용 60만 원 잡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60만 원 잡아주시면 수동 결산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동 결산입니다. 지금 얘는 퇴직 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생산부하고 영업부 이렇게 나왔는데 퇴직급여 추계액이 생산부가 5,740만 원이고 영업부가 3,825만 원인데 각각 이미 지금 4천만 원은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 부분만 또 빼서 보충하시면 되겠지요. 차액 부분만. 일반 전표는 잠깐 닫고 결산자료 입력 쪽으로 오셔가지고 1월부터 12월 달 찍어주신 다음에 쭉 보시면요. 생산부 서건은 요 노무비 쪽에 여기입니다. 2번 칸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40만큼만 보충하시면 된다는 거. 지금 현재 4천이 있으니까요. 또 내려서 영업부서 쪽도 오셔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쪽 퇴직급여 1200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1200을 뺐더니요. 38에서 또 1200을 잘 빼주셔가지고 2625만원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분계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일반 전표 오셔가지고 12월 31일까지 찍어주셔서 잘 처리된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여기까지 왔으면 자 손익계산서 한번 들렸다가 12월 달 그렇게 하고 또 잉여금 쪽에 오셔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 안 하셔도 되지만 자 얘든 아니오든 눌러주신 다음에 자 상단에 전표 추가까지 눌러주시면 완벽하게 결산이 끝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잘 반영됐는지 합계전액 시산표 이건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오셔가지고 295번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이 부분에 금액이 잘 반영이 되면요. 9,565만 원 있어야 되죠. 이 두 개 합쳐진 금액 그래서 9,565만 원 잘 맞죠?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근로소득 관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정지영 사원이 되겠어요.
나오셔가지고 밑에 인사급여 쪽에서 사원 등록 정지영 눌러주셨습니다. 보니까 여성 근로자이지요. 그래서 2번으로 여기 자리가 2번이기 때문에 여성 근로자입니다. 자, 이때 정지영의 총 급여는 3천만 원이고 자, 배우자 이규진 근로소득 금액이 400만 원 있고 결손이 6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소득 없음으로 가셔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밑에다가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넣으시고 이규진 800512 하나 둘 7번 오케이. 모친이 되겠습니다. 소득자의 직계 존속 있겠죠. 왜냐면 본인이 정지용 씨가 세대주고요. 모친 김영숙 해서 배우자의 모친 직계 존속으로 해서 1번 찍어주시면 되겠고 김영숙 480406 하나 둘 9번 그 다음에 자녀요. 직계 비속 자녀 4번 되겠죠. 자, 이수연 넣고 0702033023 180 틀렸어요. 벌써 여기도 0702033023 자녀 형제가 들어갑니다. 일단 넣긴 넣어요. 형제니까 6번으로. 그래서 6번 찍어주시겠고 6번 정지한 760503 1125 215 넣고요. 자, 이때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일단 세대주로 돼 있고요. 배우자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자,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지요. 부녀자 세대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되는데 3천만 원. 자, 이내니까요. 1번 찍어 주시겠고 배우자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고 그 다음에 사적연금 소득은 여기 지금 보시면 1200인데 600만 원이기 때문에 소득 없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자 같은 경우에도 배당 소득까지 합쳐가지고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지 않으면 소득 없음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급여가 300밖에 되지 않아요. 500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서 여기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복지 카드가 있어요. 1번으로. 결국은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해 볼까요? 세대주, 부녀자. 자, 동글 1번. 오케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일용근로지. 자, 사원 나왔어요.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일용직 사원 등록 하셔야 돼가지고 밑에죠? 일용직 사원 등록 오셔서 이런 거 나오면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코드 번호 2201 사원명 장일용 주민번호 951030153128 입사가 2022년도 11월 14 퇴사 날짜는 보이질 않고 있고 주소는 검색하셔도 되고 바로 타자 입력하셔도 됩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가 지금 검색이 안 된다는 거죠. 충정로 쳐보긴 하지만은 서대문구가 있어서 7길 30일 자, 있으면은 적용시켜 주셔서 반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주어진 자료들은 없어요. 쭉 내려오셔갖고 중요한 부분이 지금 14, 15, 16, 3일 일을 했는데 매일 지급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다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정상급여 부분에서는 20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1급 20만 원씩 계산했고 그 다음에 급여 부분 이 부분은 작급으로 처리를 하시게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일용직은 작급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시험에서는 이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자, 고용보험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고용보험만 징수한다 그랬으니까 요로 체크해 주시는 거 맞겠고 나머지 여기 또 특별히
이렇게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할 것 그랬기 때문에 그냥 타자 입력으로 하셔도 된다는 얘기겠고요. 두 번째 탭을 찍어 주셔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달이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지급도 지금 11월에 지급을 했다. 11월분 이렇게 돼 있어요. 11월 찍어주시면서 처음 찍고 근무를 했던 14일 날짜 동그라미 15일 동그라미 16일 동그라미 해서 60만 원이네요. 3일이니까 60만 원 해서 각각 세금 계산 1,000원은 넘었군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 4,050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오셔서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오신 다음에 11월분 여기도 11월까지 넣고 됐죠? 4,050원이 들어가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원 이름이 양윤석 사원입니다. 양윤석. 자, 오셔서 두 번 톡톡 찍어주시겠고 양윤석 넣었어요. 자, 이때 소득공제 쪽에 가서 보시면요. 관련된 사원들 가족이 다 들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네요. 그 중에 박민주 이 양반은 직계 존속 어르신으로서 복권 당첨금 700만 원이 있어도 복권은 분리과세인지라 해당 없고요. 공제 받으실 수 있고 이은영 배우자입니다. 총 급여가 자, 이럴 때는 지금 보니까요. 550이에요. 500을 넘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가 없네요. 부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직계 비속, 대학생,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뭐 나이 때문에 여기서 공제를 못 받는 걸로 했지 소득 때문에는 아니겠죠. 양지수, 직계 비속 중학생 해서 수정, 배우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첫 번째, 뭐부터 나왔나? 보험부터 나왔네요. 보험 중에서 저축성은 처음부터 빼버리시고요. 박민주 해당이 되겠죠. 박민주는 되고요. 양윤석 본인이니까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민주와 본인 양윤석 이 부분에 보장성 부분에 110만 원 오케이. 그 다음에 양윤석 했고 금액 틀릴 뻔했네. 양윤석이 78만 원이었고 박민주가 110만 원이었고 오케이 됐죠. 위에 거는 국세청 자료 것입니다. 저축성은 아예 빼버리시면 되겠고요. 보험은 나이와 소득을 다 따지는 부분이었어요. 교육비 부분에서는 대학교입니다. 양지원. 지금 지원이가 나이 때문에 부였던 것이지 소득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가 있어요. 대학생. 금액은 8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양지수. 요거는 어학원 이런 것들은 학원비 공제는 여기서는 교육비 쪽에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카드 결제를 했다면 카드 쪽에서는 처리하실 수가 있겠지만 넣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금저축은 본인만 되는 거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벌써 끝났나요? 너무 간단하게 끝났는데요.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그쵸. 나이 제한 때문에 양지원하고 배우자는 해당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자 오셔서 양지수 학원비 공제 안 되고 연금계좌 본인과 본인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저축성 보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방 했던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해서 오셔가지고 66만원, 15만원, 12만원, 120만원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